네, 이제 올해도 오늘까지 딱 3일이 남았습니다. 올해 전 세계가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로 위기 속에 또 많은 변화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미국, 한국,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은 이 경제 그리고 증시에 대한 대전망을 좀 해보는 특집을 마련해봤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지대학교 정치학과 신율 교수 나와 계시고요.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그리고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 그리고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이렇게 또 어렵게 네 분을 또 모셔봤는데 먼저 신율 교수님, 지금 백신이 미국이나 영국,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는 좀 시작이 됐는데 내년에는 아무래도 올해보다는 백신 접종이 더 확대가 될 거잖아요. 미국의 경제 회복이라든지 일상생활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정말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답답하고 우울하고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콕 생활 때문에 아마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찾아볼 만한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 세계 백신 계약 지도라는 거를 매일 업데이트를 합니다. 매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세계 각국의 백신 계약 현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면은 실제로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미국 인구 대비입니다. 인구 대비 169%, 그리고 일본 120%, 그리고 영국 295%,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건 12월 25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유럽, EU, 유럽 연합 국가들 172%, 172.4%에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인구 대비 한 2배 가까운 양을 100% 최소한도 자기 인구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건 OECD 37개국 중에 32개국이 지금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인구보다 많은 양의 백신을 구입하는 이유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낸 건데, 네. 백신 효과 기간을 아직은 잘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6개월의 백신 효과가 지속될지 1년이 될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확보하고, 그 확보한 상태에서 혹시 또 지속 기간이 짧아질 경우에는 이제 재접종까지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집단 면역 얘기를 하는데, 집단 면역 일반적으로 70%인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이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을 구입해야 되는지,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정확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많이 확보한 거고, 네. 세 번째 이제 어떤 백신이 효과적인지 몰라가지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은 다양한 백신을 확보한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미국의 국립 알레르기 감염법 연구소 있죠. 여기에서 파우치 소장 얘기 들어보면 이 집단 면역 이분은 자꾸 그걸 올려요. 지금은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80에서 90% 정도가 면역체를 갖고 있어야 집단 면역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 결국 아직까지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미국이 지금 예정대로 늦 여름 정도면 집단 면역을 형성해서 소위 말해서 이 정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한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바람이고 희망이지 실제로 그 정도 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어떤 국가가 그걸 되든 장담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런 예상을 하기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희망사항이고 좀 바람이고, 앞으로 이제 상황들이 좀 어떻게 달라질지는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교수님께서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백신 계약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에서도 최근에 또 백신과 관련해서 얘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그렇죠? 연일 백신 확보에 대해서 이래저래 말이 많고, 우리의 또 거리두기 단계가 연장이 되고 또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내년에 한국도 이 경제 성장이 좀 어렵다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성장을 하겠죠. 네.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교하면은 네. 내년이 더 좋을 거라는 것이 이제 대체적인 전망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은 백신의 수급이고,
또 한편으로는 각국마다 또 추가 부양책을 통해서 더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준비들도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중앙은행도 하고 있고 이런 이 변수들은 또 내년에는 좀 경제에 유리하게 작동을 하는 그런 기대감을 불어넣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지금의 침체된 상황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냐.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률이 이제 3.2%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이 현실될 것이냐, 현실화될 것이냐.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연말 상황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 코로나19가 재유행을 하고 있고 백신이 이미 접종되기 시작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또 뭐 싱가포르나 또 뉴질랜드 같이 규모가 작은 나라의 경우는 예외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과는 별개로 이 바닥 경제, 실물 경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회복 속도가 더딜 수 있다, 느릴 수 있다는 것에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주식시장은 개인적인 유동성도 있죠. 또 백신이 수급된다는 것 자체도 기대감이 선반영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증시도 2,800을 돌파했고 연일 기록 갱신 중인데 이 실물 경제입니다. 그만큼 대기업의 상황, 중소기업의 상황, 또 자영업의 상황이 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실물 경제를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만큼 분명히 각국별로의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경우에도 적어도 앞서 이제 신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집단 면역이 될 정도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하반기가 돼야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분명히 상반기에 타격을 받는 업종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래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업종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정부의 재정 정책이 됐든 또는 어떤 정책적으로 뭐 한국판 뉴딜 같이 좀 더 수혜를 받는 업종이 됐든 대비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네, 뭐 실물 경제와는 반대로 이제 유동성의 힘으로 국내 증시는 또 상황이 상당히 좋습니다. 배종찬 연구소장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노근창 센터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에 신고가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 이제 일질 증권사들이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센터장님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 하우스도 이제 3천 이상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내년도에 영업이익은 한 40% 정도 증가할 것 같고 순이익은 한 45% 정도 증가해서 한 127조 정도 예상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이제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코스피가 이제 크게 상승할 때 주도주가 있었습니다. 그게 차정 랠리였고요. 근데 어쨌든 이번에 상황은 뭐 그런 주도주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큰 판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IMF를 경험하면서 한국 경제가 좀 한골탈퇴한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게 완전히 산업의 큰 틀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주도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BBIG라고 보통 우리가 칭하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이 내년에도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구조적으로 좀 좋아지는 그런 흐름에 있고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까지 본격적으로 가세를 하는데 특히 반도체는 한국 전체 코스피보다 ROE가 한 좋을 때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좋습니다. 그래서 2017년, 18년 우리 반도체 1차 빅사이클일 때 코스피 ROE가 보통 이제 한 8에서 10% 사이로 움직였는데 그때 반도체는 22%였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이제 내년부터 이루어질 것 같고요. 참고로 올해 영업이익 기여도로 보면 반도체가 전체 코스피 상장 기업의 한 30% 정도 되는데 2021년에는 한 37%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시가총액이 제일 큰데 이쪽에서 ROE 개선이 탄력적으로 일어나면서 2021년도 ROE는 올해 6%에서 한 8%까지 개선되면서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을 이끌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올해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내년 좀 보면 되겠네요, 센터장님. 사실은 내년에 이제 백신이 나와서 이제 네. 컨택트 업종이 좀 좋을 거다. 물론 주가로는 좋을 수는 있는데 실제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실물 경제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보다는 좀 네. 후행해서 좀 생각보다 뭐 기대치보다 덜할 수는 있는데 반면에 이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특히 우리 주도 업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색깔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익스펜션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뭐 올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 주도주로 역할은 내년에 다른 뭐
후발 업종, 컨택트 업종에 저는 쉽게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좀 중국 쪽 상황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조영찬 소장님,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막판에도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기 위해서 좀 제재 강도를 올리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제재로 이제 또 중국이 계속 영향권 안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굴기죠. 21세기 패권 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현재 그 용의 먹이가 될 수 있는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그리고 장비와 부품과 관련해서는 절대 그 먹이를 주지를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SMIC에 대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든지 그리고 램 리서치, 자일링스, KLA와 같은 미국산 반도체 장비의 수출을 금지했고요. 또한 정기적으로 보수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교체라든지 부품 교환까지도 지금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40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반도체 장비와 관련해서는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되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이 일본 도쿄 일렉트론이라든지 스크린, 니콘, 네덜란드의 노광 장비 회사 쪽에서 장비를 수입하는 문제도 상당히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2025년에 중국인 반도체 자금률 70% 목표는 이미 물고 나간 상태고요. SMIC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 이제 가동을 중단하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올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매출은 5.1% 증가하고 내년에는 8.4%까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5G 스마트폰 출시가 계속 늦어질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PC라든지 자동차 그리고 휴대폰, 가전제품과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실호기라는 이야기처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산업적 그리고 기업적인 그 특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내년도에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바이든 정권이 시작이 돼도 이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압박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다, 또 느슨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신유 교수님 내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권이 또 교체되는 시기잖아요. 경제 측면에 있어서 좀 어떤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까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제적 측면 제가 근데 요거 잠깐만 말씀드리는 게 저는 그 집단 면역이 내년 하반기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된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늦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게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아직 백신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섰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미국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중국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수출 파트너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소위 말해서 백신을 만들어냈단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국은 백신 만들면 이제 잘 되는 겁니까? 네, 중국에서 백신을 만들어내는 회사는 지금 4개 회사로 지금 압축이 되는데요. 4개 회사들이 모두 백신과 관련해서는 활성화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백신의 바이러스를 살균시켜가지고 살균시키는 과정에 화학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화학 처리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작용이 상당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신과 관련해서는 중국산은 50% 정도밖에 면역이 될 가능성이 없다는 보고서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활성화 백신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도입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충분한 답이 되셨어요, 교수님. 예, 근데 저는 진짜 이게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 있는 백신이 어느 정도 빨리 해서 집단 면역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은행이 3.2% 성장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소비 위축 때문에 이제 저축이 많이 늘었다라는 점, 노동 시장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왜? 이 집단 면역이 생기면 이건 어디까지나 백신이 효과적이었을 때 가정입니다. 전제를 두고도. 그리고 추가 경기 부양 조치. 이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 사인 안 하고 있다가 어제인가 사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말해서 추가 경기 부양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 우리가 흔히 레임덕이라고 얘기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대통령은 그렇다. 그래서 좀 그런 점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새로운 걸 느끼고 한편으로 좀 우려가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보호무역 소위 말해서 이 경기 부양 조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백신이 제대로 작용한다라는 가정하에서 3%는 훨씬 넘는 경제 성장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뭐 우리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양호해질 텐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미중 관계가 이제 어떻게 풀리느냐도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각국의 상황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있는데 배종찬 소장님, 한국이 이제 올해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또 섹터가 있을 거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성장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갈 산업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이제 노근찬 센터장님도 살짝 언급은 해주셨거든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네. 올해 정말 이 코로나 국면으로 완전히 이제 산업 환경 자체가 재편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큰 변화들이 있었죠. 네. 우선 이동을 못하니까 항공업계는 직격탄을 맞았고 여행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니까 국내의 외식 산업도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오프라인, 대면 업종들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지금 또 영국에서 이 발견이 된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영국으로부터 다른 국가로 가지 못하는 상황도 사실은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항공업계가 우리로서도 이제 앞으로 큰 지각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고 국내에서도 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권도 있죠. 그 외에 저가 항공사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뭐 백신이 수급되니까 백신 접종이 되니까 괜찮을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 국면에서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도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은 꼭 코로나가 아니었더라도 이 산업의 유형 자체가 계속 변경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만큼 지금까지 이제 오프라인 대면 관련 업종들의 또 중후장대한 산업 쪽에 더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 코로나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친환경 그리고 바이오 또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언택트 쪽으로 넘어갈 수는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우리는 또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노건창 센터장께서도 말씀 주셨고 조영찬 소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우리의 반도체는 아주 견고하거든요. 그리고 또 애플과 같은 이 자율주행 산업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쪽에서는 우리 또 LG전자의 이 자동차 전장 관련된 산업도 상당히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아직 뭔가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로 언택트 시대가 대한민국으로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서 엔터주도 상당히 곽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집콕하는 바로 신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한류, 또 BTS, 또 블랙핑크 등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온라인 비대면 방식, 언택트 방식에서 우리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 구조로 재편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봅니다. 네. 골고루 다 지적해 주시면서 이 얘기를 종합해 주시는 대단하십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 대해서 배종찬 연구소장님께서 이제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노근찬 센터장님도 BBIG를 꼽아주셨고 근데 뭐니 해도 이제 반도체 얘기를 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내년에 또 슈퍼사이클이 많은 전망들이 또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또 센터장님께서는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저희도 네. 뭐 한국 시가총액에서 제일 중요하고 네. 뭐 어쨌든 또 이익 탄력성이 좋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을 제일 주목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조그만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사실은 뭐 우리가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특히 서버, 스마트폰 이쪽을 많이 중요하는데 이쪽은 아직 크게 뭐 가격이 뭐 반등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는 재택근무 때문에 특히 PC 디램 같은 경우에는 뭐 워크스테이션 노트북이 들어가면서 디램 용량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스팟 가격이 바닥 대비 지금 벌써 24%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주로 TV를 많이 보다 보니까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TV를 좀 최근 들어서 많이 구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TV에 들어가는 스페셜티 디램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 집에서 주로 게임기를 하다 보니까 소니의 새로운 플레이스테이션 5 나오면서 그래픽 디램도 지금 분기에 한 10%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니치 품목은 이미 코로나의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고 있고.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 제품은 아직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메인스트림 제품도 최근에 또 뭐 대만 기업의 대만 마이크론의 정전 사태도 있고 해서
시장에서는 보통 2분기부터 가격이 오를 거라고 봤는데 내년 1월부터 가격이 오릅니다. 그래서 빅사이클의 징후는 정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 다양한 이유를 좀 저희가 마이크로하게 보면 충분히 이제 납득이 되는 집에서 게임하고 집에서 일하면서 PC 바꾸고 PC를 많이 바꾸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체들도 VPN이든 아니면 일반 기업체들의 그런 보안 투자 관련된 서버 교체 수요도 나오면서 지금 기업체 서버 수요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이제 1분기 후반부터는 이제 데이터 센터 서버 수요가 또 교체 주기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2021년에 반도체 빅사이클은 유효하고요. 여기에 네. 이제 파운드리랑 또 하이닉스의 인텔의 SSD 인수 이런 그 부분들도 뭐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분을 모시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30분도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 측면에서 변곡점이 또 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저희가 들어볼게요. 먼저 조용찬 소장님, 내년 2021년 중국의 이제 경제 키워드를 좀 간략하게 꼽으면은 뭐가 될까요? 아무래도 내년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과도한 부채로 인한 회색 코뿔소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경제와 관련해서 가속 페달도 밟기도 하지만 브레이크도 많이 밟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부채 경영을 많이 해왔던 자동차 회사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전자 부품 회사, 광산 회사들의 부도들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생산이 중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국이 그동안에 야심차게 추진해왔던 신에너지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라든지 노트북, 휴대폰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특수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어려움이 주는 게 아니라 반사 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율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국으로 저희가 가볼게요. 예를 들면 전 내년의 키워드라고 봤을 때에는 일단은 빈익빈 부입의 가속화. 그러니까 그건 국내적 차원이든 국제적 차원이든 네. 백신 디바이드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백신, 그러니까 지금 백신 여권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럽과 미국에서 백신 여권, 백신 맞은 사람 여권과 안 맞은 사람 여권 엮어보면 안다는 건데 바로 거기에서 상징하는 백신 맞을 수 있는 국가와 늦게나 아니면 맞지 못하는 국가에서의 백신 디바이드, 그리고 국내적 차원에서 그러니까에서도 백신 디바이드가 발생을 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양극화라는 측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증세를 통해서 일자리 만들고 소위 말해서 중산층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성공 여부에 따라서 과연 어느 정도의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 우리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미국 우선 자유주의 이쪽으로 아마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트럼프 시대에서 우리가 바랐던 그런 점이 많은 점이 바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곤장 센터장님도 이제 국내 증시 측면에서 뭐 호재나 변수를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호재는 역시 올해 주도주와 비슷한 DNA를 가진 업종이 2021년에 많이 나타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 보면 미래의 모빌리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M&A와 그다음에 뭐 전동화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우리가 이제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배터리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뭐 주도 업종은 아니겠지만 내년에 좀 좋아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환율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원화가 어쨌든 너무 강세로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 저희가 특집으로 좀 귀한 시간을 마련해봤고요.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